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그 박원숙의 일생을 한번 제가 풀어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조용필의 한번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가왕 조용필.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구독자분 여러분들은 아마 조용필의 팬이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시껄렁한 정치인들, 시시껄렁한 더불어의 정치인들 사주를 푸느니, 예? 오늘은 제가 그 조용필 사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증을 여러분들한테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조용필 씨 사주 보면요. 이분이 묘월생이에요. 묘월의 을목이니까 이 사주보다 제가 볼 때 을목 신강사주입니다. 예. 묘월은요, 조우로는 용신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업부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을목 신강사주니까 용신은 화가 되고 토가 되는 겁니다. 화토가 용신이다. 그럼 기신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을목, 묘목, 묘목, 임목이니까 을목 초신강이라 볼 수 있어요. 을목 초신강이다. 그래서 기신은 물이 올 때, 수가 오고 목이 올 때 기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비급이 오면은 조용필 씨한테 뭔가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가 오든 아니면은 이별수가 오든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기 경금이 연에 있기 때문에 출세예요, 출세. 그래서 대외적으로 출세할 거다. 이름을 날릴 거라는 거예요. 을경합으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양아치 안 할 거다 별로. 조용필 씨가 자존심이 강하고. 요 특징이 뭐냐? 옆에 이제 기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을목에 기토가 있으면은 재물 쪽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재물로는 을기충이라 해서 이거는 편제 역할을 하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돈을 벌 수 있고, 나쁜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을목 바로 옆에 기토가 있으면요, 이 기가 한편에서 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기가 처가 된다 그러면 이거 을기충에서 처랑 다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랑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랑 싸운다. 무제사주는 처가 없는 거예요. 무제사주는. 그렇지만 그 돈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거고, 이 경우는 내가 처랑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걸 주질 않아요. 편제가 옆에 천간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큰 돈은 벌 수 있겠으나 부부 생활에서 안 좋은 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혼을 했던 뭔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 운이 나쁠 때 그런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이 나쁠 때. 예. 그래서 이 사의 특징은 바로 을목 옆에 기토 편제가 있다. 돈은 많이 벌겠으나 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보시면요, 이 어릴 때부터 20세 초반부터 시작해서 용신인 화로 갑니다. 사오미로 이렇게 불로 쫙 가는데 여기서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 미토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미토는요, 용신 미토가 묘랑 합을 쳐서 나무로 바뀌어서 용신이 기신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운이에요,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미토 대오는 별로예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28세 대마초 파동을 겪습니다. 대마초 파동. 그게 이제 1977년도인데, 이때는 이제 정사년이라 하고, 그리고 76년이 병진입니다. 병진. 1976년의 하반기, 요 진토가 뭐가 되냐면 임묘진 삼합이 돼버려요. 임묘진으로. 그러니까 나무가 기신인데 그 기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1970년 하반기에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들한테 딱 떠오른 거는 바로 77년도에 바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나는 거다 봅니다. 대마초 파동. 이때 28세가 언제냐면 바로 임수대운이 끝날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로 보기도 하고 3대7로 보는데, 이 지지가 나쁠 때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3대7로 봅니다. 예. 그러면 28세니까 25, 5, 6, 7. 그래서 8, 5화로 너물락말락 하는데 이 병진년, 세운 병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정사년에 그것이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대마초 파동을 겪었다. 28세. 예. 그 대마초 파동을 겪고 나서 197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병진 정사 무호 김희에 바로 이 기토가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한다? 여자로는 별로 안 좋지만 돈으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룹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히트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 돈방석에 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무오년 김희년 이때. 왜냐하면 사건은 연속성이죠.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오 김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위대한 탄생이 나오면서 요 기토에서 나오면서 횡재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큰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숫자하고 한 1년이 앞으로 전후로 해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이라는 건요. 이걸 대운수라는데 이 대운수에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약간의 1년 정도 또는 2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운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절기에서 이제 날짜를 빼고 나누기 3해서 그 다음에 반올림 하든지 까든지 하는 거니까 반올림 하는 거와 까는 거에 의해서 그 앱에 따라서 이건 제가 인터넷 어떤 앱에서 이제 추출한 건데 앱에 따라서 요게 6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6이 될 수도. 그래서 만약 6으로 된다면은 6, 7, 8에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임수에서. 임수에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주는 을목이 심각하니까 임이 오게 되면 나무를 더 세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8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운수가 5로 될 수 있고 6로 될 수도 있어요. 앱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게 뭐냐면은 운 자체가 딱딱 떨어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마치 연구처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서서히 커튼이 올라가서 밝아지고 서서히 커튼 내려오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5세부터 딱 그때부터 운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34세부터 어떤 경우는 36세부터 이렇게 오차의 어떤 바운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딱 요 시점에서 나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땡겨서 봐주실 필요 있어요. 좀 더 땡겨서. 왜?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37세 때가 병인년인데 이 병인년에서 일본에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병인이 되게 좋은 애죠. 목생화로 가니까 화용신이 밝히기 때문에 진출한 거고, 요 인은 또 뭐가 되냐? 바로 역마가 되는 거예요, 역마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도 별로 안 좋지만 병화에서 진출하고 인이 안 좋죠, 인묘가 되고. 그럴 때 액땜하는 방법은 뭐다? 바로 인이 역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해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운을 기사회생시키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마운이 올 때 그 역마가 나한테 안 좋은 운이냐, 인시충이야, 인사시냐 이럴 때는 어떡한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액땜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37세에 또 사주의 운대로 일본 진출해서 또 서울 몬다니자로 일본에서 대박을 또 딱 쳤습니다. 대박을. 그리고 이분이 그 34세 때 이제 처음 결혼을 했어요. 박모 씨랑 처음 결혼을 했는데 34세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 오화 대운인 거예요. 오화. 그러니까 목성화로 쭉 빠지니까 좋은 운에서 일단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결혼할 때 운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거지. 다시 말해서 목생화 화생토로 이 토를 살려주면서 결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 원국에 을기충이기 때문에 마누라랑 처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혼수, 이게 바로 을기축이 바로 뭐다? 이혼수예요, 이혼수. 이혼수가 있을 때 사이가 좋으면 이게 사별도 돼요, 사별수. 사이가 나쁘면 이혼수고 사이 좋으면 사별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많이 신경 우리가 좀 써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래서 39세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용필 씨가 39세.
그럼 39세면 바로 언제냐? 이 또 계수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가 되면 계수도 불길하고 미도 불길한데 미는 왜냐면 묘미 한목이 되니까.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기토가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천간 옆에. 그래서 돈은 늘 벌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적으로 불행했다. 그러니까 그 운이 나쁠 때는 돈줄에 몸줄 낸 거예요. 뭔가 하나 희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39세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은 계속 많이 벌고요. 흘러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갑목대운에서 갑기합이 됩니다. 이게 기토. 그러니까 기토는 뭐예요? 기토는 재물론 용신이지만 을기축이 되니까 처에 복은 좀 없는데 이 갑목이 또 갑기합이 돼서 이 갑목 자체가 또 토로 바뀌는 거예요. 토로. 그러니까 기신인 갑목이 남으니까 용신인 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재혼을. 그렇지만 이 사주 기본적으로 이혼수가 있다 보니까 갑목대운에서 갑기합이 돼서 내가 재혼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또 들어오는 거죠. 심상치 않은 기운이. 예? 근데 재혼한 이 사람과의 사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이혼수가 더 사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뜯어보면은요, 다 그 고통이 다 산자하고 있는 거야, 고통이.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고통을 열심히 남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싫어해요. 어떨 때는. 왜 그러냐? 속으로 그러거든. 야, 나도 괴로워. 나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고통은 엄청 큰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야, 난 너보다 못지않게 고통이 있어라는 어떤 반발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얘기할 때는 동병상련해야겠다. 그래 서로 이해를 해주지. 그게 아닌 사람한테 내 고통 연락 얘기했다가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다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고통이면은 이게 포용이 되지만 또 다른 고통이 또 있단 말이야,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고통의 크기를 또 재요, 또. 그런 말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45세 재혼해서 탁 갑기합이 돼서 토가 또 반짝하면서 내가 재혼을 했는데, 그게 또 격훈 또 을기충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뭔가, 이 조빌 원래 사주에 있는 이혼수가 또 이게 또 좀 그런 거예요, 또.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들. 54세. 예. 그러니까 45세. 이때 갑목대운이 신금 넘어갈 때, 갑목이 신금 넘어가면서 다시 또 이 45세, 이 갑목이 또 온 거예요. 갑술년. 그 당시 갑술년입니다. 그러니까 또 갑기합이 더불어되면서 토가 더 강해지면서 토가 여자이기 때문에 재혼을 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다시지만 이혼수가 있는 사주, 이 사주가. 이혼수가 있는데 그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또 이게 고통을 주는 거죠. 또 어떤 고통을 줬느냐? 또 하필이면 또 갑신년에. 예? 갑신년에. 자, 여기서 보면요. 갑목은 갑기합되고 술은 뭐가 돼? 묘술 화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조용필 씨는 화에서 보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화에서. 목생으로 쫙 빠지니까 식상생제 쫙 되니까 식상생제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 하필이면 같은 갑목이 올 때 그 갑신년에 부인이 사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 간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혼수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혼수가 사이가 좀 또 사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렵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이 갑신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갑기합으로 또 이 기토가 또 왕하지만 신금이 되니까 뭐다? 묘가 바디거든요. 묘도 바디고 인도 바디인데 이것이 비겁인데, 비겁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못하겠다? 신이 와서 인시충이 되고 묘신이 되니까 상처를 입는다,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이 갑신년에 다시 또 사별하게 됩니다. 예. 보시면요.
이 사주 따라 살아왔고요. 사주 따라는 정확히 살아왔고, 사주 따라 정확히 원국은 그대로 살아왔고, 단지 운에서 한 1년 정도의 오차로 1년 정도의 어떤 먼저 빨리 오든지 1년 늦게 가든지 하는 그러한 기색으로 살았다고 보셔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또 주은필도 결국 자기의 그 운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73세인데 현재 지금 수리죠. 수리가 묘술 화국으로 그래도 요새 마음이 좀 편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79세부터 운이 확 기울어 가지고, 왜냐하면 해가 오니까 해묘 한목 인해 한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79세부터 운이 확 기울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늙어서 힘들다라는 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주는 나무가 너무 태왕하다 보니까 위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소화기관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어디 위 같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돈에서는요, 을기축으로 항상 편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돈은 원 없이 법니다. 돈은 원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